그러면 우리가 이제 대통령실이 어쨌든 적극적으로 이제 해명을 하고 또 반박까지 이제 네.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또 주요 내용을 한번 네, 짚어가면서 다시 네, 이렇게 좋습니다. 내용을 예. 점검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간에는 보면 네. 이제 뉴스타파에서 몇 번 그런 보도를 할 때마다 뭐 1차 건은 일단 뭐 면소가 됐다니까 지금 네, 얘기하지 제쳐주죠. 말고 그것도 예. 거짓말했지만. 네. 예, 2차 주가 조작 세력하고는 김건희 여사는 전혀 관계가 없다. 네. 그죠? 크게는 그런 네. 내용이었고 그리고 뭐 그 돌려받은 주식을 네. 정리하는 개인적인 맞습니다. 거래였다. 뭐 계좌 빌려준 것도 없다. 네. 그리고 이번에는 이제 이게 판결문이 이래 돼 버리니까 네. 계좌가 활용됐다고 해서 네. 자, 그동안에는 계좌 뭐 빌려주고 뭐 그 이용되고 네. 이것도 아니라고 했다가 네. 계좌가 활용됐다고 해서 주가 조작 세력한테 네. 그렇다고 해서 곧 이게 주가 조작이라고 할 수가 있느냐? 그렇다고 볼 수는 없다. 맞아요. 예, 잘 모르는 사람 들어봤을 때는 얼핏 또 그럴 듯해 보여요. 네. 그냥 계좌가 자기가 이제 관여를 했는데 주식 투자한다고 네. 김 여사도 모르게 네. 주가 조작 세력한테 뭐 네. 그렇게 이용을 당했나? 네. 그럼 김 여사는 어쨌든 가담을 안 했으면 네. 그러면 아니잖아. 공범 아니잖아. 그리고 또 뭐 그 유사한 그런 전주 뭐 무죄가 나온 것도 있고 뭐 이런 네. 이제 네. 예를 들고 있잖아요. 그 부분에 네.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실래요? 하나씩 말씀을 드리면요. 계좌 활용 그 표현이 되게 재밌더라고요. 계좌 활용을 당했다. 당했다. 거나 예. 매수 유도를 당했다고 해서 음. 주가 조작에 참여한 건 아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얘기해요. 능동형 표현이 아니고 피동형이네. 네, 네, 네. 철저하게. 네. 예. 일단은 뭐 얼른 떠오르는 생각 그러면 그 수익 창출도 당하신 것인가? 일단은 그 김건희 부분은 여사가 좀 그렇네요. 도이치모터스로 한 10억 5천만 원 정도의 수익을 낸 것으로 저희가 이제 취재를 했는데 그럼 수익 창출도 당하신 것인가 이런 생각이 들고 그럼 한편으로는 좀 높이 평가한 부분이 있는데 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처음 이제 애초의 주장은 정리 매매만 했고 김건희 여사가 매도만 했다라고 주장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예. 대통령실이 어떤 형태로든 매수를 했다. 2차 기간에 매수를 했다라는 걸 인정한 것도 이번이 처음이고요. 그리고 계좌를 뭐 활용 당했든 빌려줬든 뭐든 간에 김건희 여사의 계좌가 주가 조작 세력들에 의해서 사용됐다라는 것을 인정한 것도 이번이 처음입니다. 예. 저는 그 점을 굉장히 칭찬하고 싶고요. 어, 강제로 인정한 거지만 그 동안에는 전혀 전혀 부분을 인정을 계속 안 인정을 안 했어요. 하고 예. 또는 뭐 침묵했었는데 한 가지 근데 납득이 가지 않는 것은 그럼 그동안의 해명과 달라졌잖아요. 그럼 이건 그동안의 해명이 거짓말이었다는 것은 인정을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사과를 먼저 한 뒤에 새로운 해명을 내놨어야 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좀 안타까움이 좀 사과를 하리라고 혹시 기대를 하셨던 거예요? 아니 당연한 거 아닌가요? 그 사람이 거짓말을 했으면 예. 거짓말을 하다가 들통이 났으면 사과를 하는 게 인지상정이잖아요. 이쪽에서 지금 뭐 여전히 예. 거짓말이라고 생각을 안 하니까요. 왜 아니죠? 아니 이해가 이번에도 이제 안 반박 가는데요. 나오는 거 보면 네. 여전히 이제 그렇게 지금 주가 조작 세력과 네. 김건희 여사는 이제 좀 별개라고 네. 계속 선을 긋고 있는 거잖아요. 하지만 어쨌든 그 주가 조작 세력에게 계좌를 활용 당했다는 사실과 매수 유도를 당했다는 사실은 인정을 한 것이고요. 네. 그 다음에 대통령실 해명 중에 이런 부분이 있어요. 이건 사실관계에 관한 거라 짚고 넘어가야 되는데요. 네. 이렇게 했더라고요. 2차 주가 조작 기간에 48회나 거래했다고 부풀리고 있으나 매매 내역을 보면 2010년 10월 28일부터 12월 13일까지 기간에 단 5일간 매도하고 3일간 매수한 것이 전부다. 아무리 부풀려도 3일 매수를 주가 조작 관여로 볼 수 없을 것이다. 라고 해명했거든요. 뭐 3거래일이라고 그렇게 네, 표현을 네, 했죠. 네. 예. 근데 이게요. 거짓말이에요. 왜냐하면 지금 대통령실이 얘기한 수치는 판결문에서 유죄로 인정된 것만 센 거예요. 근데 저희가 그동안의 취재를 통해서 김건희 여사의 거래 내역을 전부 갖고 있는데요. 대통령실이 말한 그 기간을 저희가 어제 확인을 해봤어요. 2010년 10월 28일부터 12월 13일까지 약 한 달 반 정도 기간인데요. 이 기간 동안 김건희 여사가 19거래일 거래했어요. 8거래일이 아니라. 예. 그러면 한 달 반 동안 거래일이 뭐 한 달에 20일 정도 잡으면 거래일이 한 30일 정도 되잖아요. 30일 중에 19일을 거래한 것이고요. 그리고 요 시기는
제가 전에 그래프도 보여드린 적이 있지만 이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그 전체 그래프에서 굉장히 크리티컬한 시기입니다. 1차 작전 시기가 끝나고 주포와 교체가 되고 주포들이 이제 바뀐 주포들이 새롭게 주가를 쫙 끌어올리던 시점이거든요. 김건희 여사는 그때 쫙 끌어올리는 초입에 이걸 사서 끌어올린 다음에 엑시트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기간, 그러니까 2차 작전 교체가 되고 이건 공소시효 살아 있는 거죠. 김건희 여사가 엑시트할 때까지의 기간을 또 저희가 따로 계산을 해봤어요. 근데 대통령실이 말하지 않는 중요한 사실이 뭐가 있냐면 횟수만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X가 얼마냐 이걸 저희가 계산을 해봤거든요. 예. 그 기간 동안 김건희 여사가 49만 주를 매수를 했는데요. 이게 18억 4,600만 원입니다. 그리고 매도한 주식은 67만 주인데요. 예. 30억 9,800만 원어치를 매도했어요. 그러니까 도이치모터스 같이 하루 거래량이 뭐 어떤 날은 1억도 안 되는 주식이거든요. 당시에 예. 많은 날은 뭐 2, 3억도 가지만 이런 주식을 그 기간 동안 19억 원어치, 18억 원치 사고 30억을 팔았단 말이에요. 그럼 이게 시세에 영향이 없겠냐고요. 그러게요. 네, 그러니까 대통령실의 해명은 해석 사실관계가 일단 굉장히 틀려 있고요. 해석도 틀려 있다. 해석이 틀렸다는 건 아까 그 논리 있잖아요. 그 계좌 활용 당했고 매수유도 당한 게 왜 주가 조작 참여냐? 당하지 않았다는 정황 증거가 너무 많아요. 그런 제가 다 말씀하고 보도 드렸지만 그런 일도 있었잖아요. 김건희 여사가 자기가 가진 주식을 2차 주가 조작 세력이 블록딜로 팔아버렸단 말이에요. 예. 근데 시가보다 싸게 팔았어요. 김건희 여사 그걸 엄청 화를 냈다는 거 아닙니까? 아니 그걸 모르는 사람이 어떻게 화를 내죠? 그리고 여러 차례 보도가 됐지만 작전 세력들 사이에 문자 메시지가 오가고 난 뒤에 김건희 여사 그걸 충실히 이행했잖아요. 김건희 여사 계좌에서 이행이 되었고 검사가 이번 판결문에서는 그걸 판단하지 않았지만 검사가 말하기로는 그 거래를 김건희 여사 직접 했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게 어떻게 계좌 활용을 당한 것이고 매수 유도를 당한 것인지 그러게요. 네 그렇게 표현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이제 내놓은 그 반박 중에 보면 네. 그 지금 이제 문제가 된 건 48회 네. 이게 이제 본인이 뭐 직접적으로 그렇게 이제 막 주가 조작에 뭐 나선 게 아니고 권오수 매수 유도군 뭐 이런 표현을 썼던데 네. 그러니까 말하자면 아까 이제 그 맨 연장선인데 네. 당했든 뭐 아니면 끌려갔든 네. 본인이 적극적으로 했던 그런 건 아니고 네. 권오수 회장이 이렇게 하는 대로 딸려간 뭐 그런 뉘앙스 뭐 이런 것 같은데 그건 어떻게 설명을 할 수 그 있을까요? 해명은 일단은 그 김건희 여사와 권오수 회장의 특수관계를 일단은 자인하는 해명이고요. 첫 번째로는 그렇죠. 네. 예, 만약 그 해명대로 김건희 여사는 어쨌든 권오수 회장이 도이치모터스를 그 우회 상장하기 전부터 2009년 초 전부터 권오수 회장과 굉장히 친했고 투자를 했고요. 주가 조작 시기 전부터 계속해서 주식을 갖고 있었고 심지어 이번에 검찰이 기소한 2012년 12월 그 주가 조작 기간 끝나고 나서 이때도 김건희 여사와 권오수 회장 거래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도이치 파이낸셜 주식 싸게 받았죠. 그리고 또 그 도이치 파이낸셜 주식을 20억 원어치를 또 사는 매수 계약도 맺은 적 있죠. 네. 도이치모터스 주식의 워런트, 주식을 살 수 있는 권리도 받았는데 그건 전부 이번에 기소되지 않은 그 이후의 일들이에요. 그렇죠. 그럼 별개죠 네. 또. 네. 그만큼 김건희 회장과 권오수 회장은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경제적인 이해관계를 공유해 왔다. 지금 좀 전에 네. 얘기하신 내용들은 다 결혼 이후에 벌어진 또 일들이죠.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그 도이치 파이낸셜 주식 20억 원어치를 시가보다 싸게 계약했다가 물린 일은 윤석열 대통령이 중앙지검장 됐을 때 일이죠. 네. 계약해놨다가 중앙지검장 되니까 물렸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일련의 흐름들을 보면 김건희 여사는 권오수 회장으로부터 매수 유도를 당할 만한 매수 유도는 보통 어떤 때 하는 거냐면 증권사 직원이 예. 자기 고객한테 이렇게 이거 괜찮으니까 사봐라 뭐 이런 계좌들이에요. 그러면 뭐 그 주식 괜찮나요? 뭐 곧 올라간대요. 뭐 작전한대요. 이런 얘기를 듣고 샀어요.
그럼 그 매수 유도 계좌에 대해서는 계좌주는 처벌 안 하죠. 매수 유도한 사람, 그 사람은 처벌하죠. 하지만 이 경우는 그런 류의 매수 유도와 전혀 다르고요. 그게 첫 번째로 지적할 만한 부분이고, 두 번째로 지적할 부분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김건희 여사가 직접 거래한 정황들이 있단 말이에요. 네. 예. 그리고 또 한 가지, 저희가 이미 보도를 했지만 권오수 회장이 김건희 여사에게 내부 정보를 많이 흘려줬죠. 그것을 김건희 여사가 주식 거래에 참고해서 증권회사 직원에게 전화한 녹취록을 검찰이 갖고 있고요. 또 김건희 여사는 그리고 권오수 씨나 도이치모터스 어떤 관계냐면, 도이치모터스 그 명함을 파고 다닐 정도, 이사 명함을 파고 다닐 명함이 아니죠. 그 원우의 수첩에 네. 자신을 이사라고 할 정도의 관계였단 말이에요. 그럼 이거는 제3자로서 매수 유도를 당했다는 건 말이 안 되고요. 오히려 권오수와 한 몸에 가깝고 도이치모터스의 내부자라고 봐야 되는 거죠. 네. 그 내부 정보로 네. 인한 그런 거래는 네. 사실 또 이제 위법 불법적이죠? 완전히 불법인데요. 예,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는 예. 부분인데. 근데 검찰이 이번에는 그걸 가지고 이제 기소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예. 판단은 없었던 거죠. 예. 사실 정경심 교수도 네. 그 유죄 받은 내용 중에 그런 부분이 일부 있잖아요. 네, 그죠? 맞습니다. 자, 지금 이제 중요한 또 반박 중에 네. 하나, 반박 논리 중에 하나가 다른 전주들 하고 이제 그 그 얘기도 형평성, 그죠? 네네네. 비교해서 특히 네. 그 거래가 뭐 컸다는 손모 씨, 네. 또 뭐 이모 씨 이런 네. 사람들도 이제 김건희 여사하고 마찬가지로 네. 여기 이제 큰 전주들인데 이 네. 사람들이 다 유죄가 네, 네, 선고 네, 안 네. 받았다. 네, 네, 네. 그래서 김 여사도 자동으로 네. 유죄라고 볼 수가 없는 거고 오히려 이 판결로 인해서 네. 확실하게 어떤 죄가 없다는 게 드러났다. 뭐 이런 예. 논리거든. 자, 예. 지금 화면에 예, 이게 어제 지금 저희 이제, 기사 예, 저 이제 비교를 해놨는데 예. 한번 설명을 해주시죠. 그러니까 일단 자세한 내용은 어제 제가 저녁에 출판한 기사, 뉴스타파 기사에 다 써놨고요. 예. 이 표가 거기에 제가 만들어 넣은 표인데요. 예, 대통령실에서 말하는 그 전주는 맨 앞에 있는 손모 씨예요. 예, 손모 씨 같은 경우는 계좌 3개를 동원해서 75억 원어치 샀어요. 굉장히 많이 샀죠. 이분은 자기 이름의 계좌 하나, 자기 와이프 계좌 하나, 자기 회사 계좌 하나 이렇게 사용을 했는데요. 손 씨는 이득을 못 봤어요. 이 자, 75억. 거기 큰 차이가 있네 일단. 75억이나 투자했는데 예. 검찰 추산 1억 900만 원의 손실을 봤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이제 거래한 내용 중에 검찰이 이거는 다 불법이야라고 쭉 아까 제가 통정 가장 매매나 이상 거래 말씀드렸잖아요. 그거를 쭉 공소장에 넣어놨는데 이거 전부 무죄를 받았어요. 그 거래 하나하나가 다 무죄라는 거예요. 그 판사가 보기에는. 그러니까 통정 가장 매매, 소위 짜고 네. 치는 어떤 그런 네. 것이 없었다는 거잖아요 여기는. 그러니까 어떤 거냐면 예. 이를테면 자기 회사 거래하고 자기 회사 계좌하고 자기 와이프 계좌가 거래할 내용이 뭐 3건 있고 자기 거래하고 다른 선수들과의 거래 뭐 이런 게 3건 있고 막 이런 식으로 잡혀 있는데 판사는 그걸 우연이라고 봤어요. 왜냐하면 중요한 부분은 뭐냐면 이 손모 씨와 주가 조작 세력 간의 공모가 이제 입증이 안 된 거예요. 이 손 씨와 주가 조작 세력 그 토로스증권 지점장 간의 문자 메시지가 많이 오갔거든요. 근데 문자 메시지의 내용을 보면 구체적인 작전의 내용이 없어요. 그러니까 손 씨가 뭐 불평을 한다거나 아니면 나 이번에 얼마치 샀다라고 자랑을 한다거나 이런 문자 메시지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판사는 이거는 공모한 게 아니다. 그래서 이 사람의 거래 중에 문제가 있는 거래로 보이는 것이 일부 있지만 이거 우연인 것 같다라고 해서 무죄를 선고한 거고요. 근데 다른 언론들이 잘 얘기하지 않는 다른 전주가 있습니다. 이모 씨인데요. 자, 이모 씨 부분은 사실 보도가 예. 지금 잘 안 된 거죠. 잘 안 됐어요. 예. 왜냐하면 약간 헷갈릴 수 있는데 예. 이 씨 같은 경우에는 검찰이 전주이자 선수로 기소를 했어요. 근데 법원이 선수 부분은 다 무죄라고 본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오로지 전주 부분만 가지고 판단을 한 거거든요. 근데 이모 씨 같은 경우는 5개의 계좌를 동원했습니다. 자기 와이프, 자기 자녀 3명, 그리고 자기 회사 직원. 이 씨가 누구냐면 우리기술 부사장이에요. 네. 예. 우리기술 부사장인데 어쨌든 이 사람이 5개 계좌를 동원해서 총 매수한 금액은 2억 9천만 원 정도인데 금액은 훨씬 적네요. 아주 작아요. 예.
그 중에 또 5,200만 원 손실을 봤습니다. 또 손실까지 거기다가. 네, 손실을 봤습니다. 근데 이 사람의 경우에는 그 공소장 범죄 일람표에 통정 가장 매매와 관련돼서는 유죄를 받은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건 뭐 짜고 친 건 전혀 없다. 네. 그 다음에 이 현실적인 이상 거래 있잖아요. 뭐 고가 매수, 허위 매수 뭐 이런 거. 이런 게 57건이 나왔는데 일반적으로 통정 가장 매매가 이런 그 이상 거래보다는 훨씬 더 중한 혐의예요. 실제로 통정 가장 매매는 주가 조작 세력끼리 이제 거래를 해야 된다는 조건이 있기 때문에 예. 훨씬 적어요. 검찰이 공소장에 한 520건 정도를 써놨는데 통정 가장 매매는 현실 거래는 한 7,000건 써놨거든요. 그러니까 현실 거래는 그냥 걸린 애를 다 넣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훨씬 더 혐의가 적은, 그러니까 혐의가 중하지 않은 현실 거래 57건이 있는 분인데 이건 유죄 인정을 받았어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 사람은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공모 여부는 이 사람 역시 그 토로스증권 김모 지점장과 문자 메시지가 있는데 이 사람의 문자 메시지는 조금 내용이 다른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 씨가 김모 지점장한테 거래량 좀 빨리 늘려달라라든가 이런 문자 메시지가 나왔어요. 그래서 이것을 재판부는 공모의 증거다라고 보고 전주로서의 이 씨를 유죄 판결을 내린 것이죠. 자, 그러면 김건희 여사랑 비교를 해보면요. 네. 김건희 여사 계좌 5개 동원했고요. 그 중에 1개는 물론 동원 안 됐다고 인정이 됐지만, 그리고 매수액이 40억 원입니다. 이건 이제 최은순 씨 매수액은 뺀 거고요. 그리고 결정적인 차이가 10억 5천만 원의 이득을 봤어요.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유죄가 인정된 통정 가장 매매가 무려 48건. 전체 102건 중에 절반 가까운 숫자고요. 근데 김건희 여사는 기소되지 않았고 뭐 수사도 받지 않았죠. 그럼 여기서 이제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우리가 판단을 해본다면 공모 여부가 결국은 핵심이라는 거예요. 예. 예. 만약에 이 모든 조건을 가지고 공모 여부가 입증이 돼서 기소가 됐다면 이건 당연히 공범으로 인정이 되는 거고요. 이런 모든 조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모 여부가 인정이 안 된다면 빠져나갈 수 있겠죠. 그런데 공모 여부에 대해서는 사실 지금 많은 정황이 이미 나와 있습니다. 저희가 보도한 정황들이.